조이수 선생님 처음 뵙게 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말쯤 될 겁니다. 계림숲에 사생 나가서 선생님 처음 뵀는데 선생님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이제 작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재료를 좋은 거 써야 된다. 뭐 대구의 작가들 다 면천 쓰고 뭐 이럴 때 아사천 쓰고 물감도 뭐 일산 홀바인 같은 거 써야 되고 뭐 재료 쓰는 거 주의 주셨고 나이 젊을 때 감수성 예민할 때 열심히 작업해야 된다 하고 그 제일 중요한 시기가 한 15년 그 정도니까 앞뒤 살피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는 경주 안 계셨고 서울 작업실에서 경주에 내려와서 작업하시고 또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와서 작업하시고 뭐 당연히 현장 작업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현장에서 작업하시면은 여름에 땡볕이잖아요. 모자를 쓰시는데 요렇게 모자 끈을 내놓고는 얼굴 새까매요. 그럴 정도로 그 하시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작업을 하시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작업을 하셨어요. 어린 나이에 저 안경 끼고 색이 제대로 보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작품이 잘 진행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 사업을 맡다가 하면서 짬짬이 그림 그리고 이럴 시절이었는데 이제 전공을 못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. 공모전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. 그렇게 하고 공모전 낼 큰 작품을 좀 작업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셨고 뭐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. 그때는. 선생님이 제자들 내지는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신 게 당신이 열심히 하시고 또 작업을 하는 걸 모범을 보이셨어요. 일어나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. 오전 작업하고 점심 먹고 오후 작업하고 이제 붓 씻는 것부터 해서 당신이 모범을 보였지 뭐 길이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옳고 이런 말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깨너머로 본 거 선생님이 실천한 거 이렇게 뭐 그게 오히려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경주의 어떤 그 화단의 경주 예술학교 출신 작가들 또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손일봉 선생님, 김준식 선생님 이렇게 또 예술학교 출신의 아이들에도 뭐 최현태 선생이라든지 또 선배들 김차섭 선배 뭐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김종희 선생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후배들이 나부터도 경주에 예술학교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.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예술학교가 뭐 2회 졸업생밖에 못 배출했지만 그 경주뿐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뭐 유일무이한 케이스고 또 거기 출신 작가들이 그래도 어느 부분 한국 화단에 일정한 부분 역할이 있었고 또 예술학교 교수진들도 뭐 누락하면 다 알 정도로 쟁쟁한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런 어떤 밑바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세계를 개척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.
선생님이 80년대 그 중반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다시 경주로 오실 때까지 그 전에는 이제 포항에 주로 계셔가지고 나도 그때 당시에 포항에서 선생님 그 댁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집에 함께 살 그런 시간도 있었고 선생님이 그 포항에 내려오심을 해가지고 그때 포항 미술은 사실상 우리 회화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불모지였어요. 불모지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중앙 작가들을 포항에 왕래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작가들과의 그 만남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미술적인 그 미술사를 할 때는 상당히 어떤 붐을 일으킨 거죠.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그 선생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포항에서 이제 미협도 만드시고 또 미술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. 포항에서 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저하고 선생님하고 같은 집에 살았어요. 그 집이 갑자기 이제 전세를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전세만 계속 주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경주에다가 어디 집을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제 몇 개 도와가지고 집을 이제 구입했어요. 구입했는데 정말 뭐 형편없었습니다. 거의 뭐 기 들어가고 기 나가는 이런 아주 옛날 집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뭐 복원할 때는 복원하고 또 작업실을 거기다가 또 지었어요. 새로 크게 지으면서 이제 우리 최영도 선생님하고 뭐 저하고 열심히 이제 뭐 지붕에 올라 지붕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집을 지어서 선생님이 평소에 거기서 작업하시고 또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집은 정말 그 집만 보면 조금 가슴이 쨍합니다. 그 선생님이 내려오심을 해가지고 주변에 그 친구들 또는 화가 지인들이 포항에 자주 왔어요.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경주예술학교 출신 그 박희대 선생님이 조유 선생님하고 어떤 친분이 있으니까 포항에 내려오셨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이 수채화를 한 계기가 유화를 하다가 수채화로 전향한 계기가 박희대 선생님이 내려오면서 그 수채화하는 화가들을 많이 포항으로 내려오시게 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이제 스케치도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수채화로 전향했습니다. 전향했는데 그 영향력이 바로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그 지인들이 포항에 내려옴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. 조희수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경주예술학교 출신이고 경주예술학교라는 그 미술학교이기 때문에 손일봉 선생님을 별도로 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학교라고 제가 들었어요. 거기서 그 배출된 그 훌륭한 화가들이 많습니다. 뭐 안동의 그 이수창 선생님이라든지 박기덕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여러 분이 많습니다. 그 중에는 뭐 안동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박기덕 선생님은 제가 자주 찾아뵙고 또 제가 박기덕 선생님은 늘 스케치를 같이 다니면서 또 그 밑에 사숙으로 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큰 어른이었죠. 어른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 미술사에서는 아마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. 사실상 뭐 저희 같은 비전공자들은 그림을 끝까지 이렇게 지탱해서 나간다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그림으로는 뭐 밥을 못 먹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의 어떤 의지를 선생님들이 오심을 해가지고 굽히지 않고 그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작업을 해 나가면서 저도 뭐 나이가 80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 작업을 하는 화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이 내려옴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때 발화된 게 지금 sak이 돼가 제가 그 나무로서 이제 늙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고마운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. 제가 이제 조선생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된 것은 1970년도 후반기쯤 되었습니다. 그 계림숲 옆에 대밭집이라고 있었어요. 그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을 처음 배웠는데 아주 깡마르시고
아주 젊었습니다. 아마 그때가 5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를 보시더만 저는 이제 술을 한 잔 대접을 했어요. 이래 올리니까 한참 보시더만 이놈이 눈동자를 보니까 좀 하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. 그 다음부터는 경주 시내 각종 이제 미술 행사에 가면은 선생님이 나오시면은 그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또 직장에 충실하다 보니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. 못하다가 2011년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시간이 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 그때 이제 제가 작업실을 준비해 갖고 매일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댁 옆으로 자주 다녔습니다. 그러다가 선생님 댁에 한두 번 찾아갔어요. 가니까 이 집에서 사모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또 조금 다니다가 한 1년 지났을 때 와보니까 사모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이 혼자서 기거를 하고 계셨는데 저보고 이제 장을 볼 게 있으니까 좀 태워다 오려고 하셔갖고 내남 쪽으로 갔어요. 거기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필요한 식품과 물건을 사갖고 모셔 드리고 장날 되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장도 같이 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장날 하다가 그 다음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그 다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경주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간포라든지 살레라든지 언양이든지 이런 조금 외곽지에 또 여행을 다니시고 또 선생님의 이거 지난 자취도 더듬어 보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 선생님이 일반 전시회는 잘 참석을 안 하시지만 큰 어떤 경주에 있는 전시회는 거의 참석을 하십니다. 하셔서 오픈식 했던 그때는 거의 안 나타나시고 중간에 이제 슬그머니 가서는 둘러보시고 작품에 대한 말씀은 거의 안 하십니다. 그냥 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짧게 한마디로 뭐 괜찮네. 예.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최고의 칭찬이죠. 선생님이 집에 오시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항상 이래 며칠 만에 오면은 집안이 편하냐. 가정의 안부를 늘 물었었어요. 그러면서 가정이 편해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. 또 이제 집안에 가면은 선생님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. 방에 보면은 그 서예하시는 분에게 글씨를 받아서 친자연 무소유, 예, 그 방에도 하나 붙여 놓으시고 작업실에도 하나 붙여 놓으시고 그래 하시면서 항상 이제 무소유를 직접 실천하시고 계셨어요. 생활은 아주 검소하시고 절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. 그 대신에 후배들을 격려할 때는 아낌없이 베푸고 이런 참 좋은 면이 있어서 그러한 참 좋은 것을 저는 늘 느끼고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. 집안에 오면은 항상 보면은 꽃이 만발하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어요. 이런 것을 보고 저도 참 따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했습니다. 이런 좋은 선생님을 제가 가까이 10년 동안 모신 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 조희수 선생님을 제가 처음 뵌 거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이네요. 그 학생들 미술을 담당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원로 선생님들부터 만나 뵙는 게 좋겠다. 그런 얘기를 듣고
이 원로 그 작가님들, 그때 당시 김만술 선생님, 그 서영화하시는 김준식 선생님, 그 다음에 박재호 선생님, 조희수 선생님, 이런 분들은 그때 일일이 한 번씩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조희수 선생님도 만나 뵙고 서울에서 왔다 하니 조희수 선생님이 그 서울 생활하실 때에 같이 그 교류했던 그 분들에 대한 소식도 저한테 물어보면서 아주 반가워하시고 그랬었어요. 특히 조희수 선생님은 아주 성격이 그 뭐라 그럴까, 예리하시면서도 깨끗하고 남에게 신세 지는 거를 전혀 싫어하시고, 또 남에게 뭐 무슨 그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거를 전혀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그때도 그 몇 번 저기 뵀는데 아예 그 미술 쪽에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뒤에서만 이렇게 하여튼 계셨는데, 제가 이제 지부장을 맡아서 그 경주시 문화상을 추천하라고 그래요. 그때는 그 예술 부문에 문학, 미술, 음악, 뭐 연극, 하여튼 몇 개 분야가 이렇게 이게 합쳐져 있었는데, 요즘은 이제 예술 그래갖고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해마다 그거를 이제 하는데, 추천을 하는데, 경상북도 문화상은 이미 받으신 상태고 조희수 선생님한테 그 말씀드렸습니다. 선생님을 당연히 문화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추천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, 처음에는 나 애초부터 거기 관심 없었다고 하시는 거를, 아유 그러면 안 되지요.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보기에 그 섭섭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올려서 그때 이제 시문화상을 받으셨는데, 그 뒤에 선생님이 고마웠다고 이렇게 그 진심 어린 그 말씀을 저한테 이제 해 주실 때 저는 보람을 이렇게 뿌듯한 보람을 가졌었습니다. 참 행복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주변에서 또 여러 제자들, 또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늘 관심 갖고 선생님 근황을 살펴보고 그러는 분들이 주변에 여러 분 계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선생님이 그래도 이 지역 사회에 이렇게 뿌려준 그런 어떤 그 토양의 그 밑거름이 돼서 지금 많은 제자들이 다시 그 경주 미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때, 선생님은 참 이 근대 서양 화가로서 그 끝까지 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그런 분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도 이러한 그 화가가 존재하고 있었다. 그 자라나는 이 후손이나 후배들에게도 큰 그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, 이거는 어떤 작품을, 다만 뭐 10여 작품이라도 뭐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그걸 오래도록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간직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? 꼭 그런 거를 뭐 개인이 하긴 참 어려운데, 시 차원에서는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 담당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.